서울시는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사업을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전면적인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개발한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주택정비 사업 등의 사업 요건을 완화한 정비 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시 아파트 한 개 동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한동 남기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조차 들어가기 힘든 노후된 동네 좁은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놓고 역사관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불편한 주거 인프라 개선보다는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과거 이런 사업들보다는 현재의 개발 사업이 현실적으로 훨씬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을 포함한 도시재생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수십 군데에서 모아타운 선정을 두고 투기 광풍이 불고 있고 사업 찬반 문제로 동네가 반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선정은 선정일 뿐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과 모든 건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등의 원론적인 말만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최근 강남 3구 주민들의 모아타운 반대 집회가 발생하자 다음날 서울시는 갭투기 등 부작용의 근본 요인으로 지적되는 모아타운 신청 요건 문제에 대해 지정되더라도 행위 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시 공모로 변경한 이후 공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이동, 개포사동, 역삼이동 등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과 석천동은 공모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로 선정된 둔촌이동, 자양동 등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구역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발표 10여일 후 서대문구의 모아타운 선정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 사건이 드러납니다. 기획부동산이 사유지인 골목길을 평당 300만원에 매입해 지분을 잘게 쪼개 130여 명에게 평당 약 1200만원에 판매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또다시 대책을 발표합니다.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소유자 25%,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곳은 공모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갭투자 등의 투기가 만연해 있고 주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대책 발표라고 말합니다. 모아타운 흥행과 개발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더 앞당기던지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자에게만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개발과 투자에 다소 브레이크를 거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남구는 3월 21일 선정 기준을 따로 제정합니다. 현행 서울시 기준은 30% 동의율만 넘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갈등의 심화 요인으로 보고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모아타운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모아타운 선정 후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2년 10월 대상지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광진구 자양사동은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자 2023년 5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 소유자 수에서 찬성 약 33%, 반대 약 32%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 약 48%가 반대해
진행의 어려움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업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동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상단과 하단 반대율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잠실동과 석촌동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9호선 삼전역과 석천 고분역 그리고 탄천까지 끼고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9호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으며 만약 진행이 된다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지가 됩니다. 사업을 찬성하는 쪽은 연립 다세대 소유자와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사들인 소유주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주거 환경이 정비가 되어 살기 좋아지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원주민들이 주축이며 갭 투자를 한 사람들만 이익이고 원주민은 손해보는 사업이라며 임대소득 감소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대율이 높아 진행이 미지수인데도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해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울 여러 곳에서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비슷합니다. 결론은 노후되고 주변 환경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 주거 상태와 임대소득 등에 만족하니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과 은퇴자 등의 임대소득 감소, 자산 저평가에 따른 재산 손실, 그리고 분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원주민들은 높아진 시세에 팔고 나가는 상황인 개발의 장단점이 교차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부동산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를 하고 이익을 보는 상황은 있어 왔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기준 요건을 정하는 깊이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동산 개발이든 투자자는 반드시 있어야 흥행으로 이어지고 개발이 원활해지는 사례와 반대로 그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의 기준도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의 경우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민 갈등 중재를 위해서 그동안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동네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관리 지정된 이후 3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되는 경우 해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찬반 갈등은 조합 설립 진행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듯합니다. 모아타운에 이어 3월 26일 서울시는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며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습니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어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오래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녹지와 편의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단지로 만들어내는 개발에는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나 선정을 추진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그렇게 노후된 곳들이 아닌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 방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도와 부재 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기준과 권리산정 기준 등을 더 강화해 투기와 갈등의 요인부터 제거해야 더 나은 개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들의 피해도 없어야 할 것이며 일부 기획부동산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 등의 투자 부추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